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장님하고 이제 원장님이 계속 통합사회 만점 받는 방법 말이 돌라 그래가지고 오늘 또 급히 좀 찍게 됐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네. 그래서 문해력이 특히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글감을 읽는 능력이 되게 떨어지니까 옛날처럼 이제 교과서를 요약한다 이게 되게 요즘 애들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요즘 애들은 디지털 세대잖아요. 네. 개념을 시각화해서 공부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일단 개념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래도 문해력의 기초가 개념이니까. 네. 그죠? 개념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그려야 되죠. 그 예전부터도 그 대표님 마인드맵을 뭐 한 15년? 그 전에도 사용하셨는 것 같은데. 2000년부터 했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마인드맵과 그 시절의 마인드맵은 좀 다르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마인드맵이 일단은 그 학생들하고 마인드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내 구조가. 네. 그래가지고 뭐 잔해운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 중간에 어느 쯤에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어요. 띵크와이즈라고. 네네. 그 마인드맵은 발산만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옛날에 학생들은 요약을 할 수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요약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옛날 마인드맵하고 도구는 똑같은데 네. 지금 애들은 그 마인드맵을 활용 못 합니다. 요약이 안 돼가지고. 예, 예. 그때랑은 좀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마인드맵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입력이죠. 네. 근데 그때 옛날 학생들은 출력도 됐어요. 마인드맵 네네. 입력하면서 출력도 같이 할 수 네네. 있는 양쪽으로 돌아가는데 요즘 애들은 출력하고 입력하고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내 구조가.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은 마인드맵 하고 난 다음에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출력 장치를 하는 게 네네.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입력의 그 연결 구조와 출력의 연결 구조는 같거든요. 그거를 좀 잘 그리는 게 개념의 시각화의 네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회는 또 뭐냐 하면 실제 사례랑 연결되죠. 그래가지고 일단 개념이 잡혔다 하면 독해를 해야 돼요. 시험지를 가지고 독해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다른 것하고 좀 틀리게 그 사회는 현재 실제 일어나는 사례가 들어가 있죠. 뭐 신문 자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지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워낙 이게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디지털로 만든 시각한 자료 그걸 뭐라고 하죠? 인포그래피라 그러나요? 네네. 그런 자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료 분석하는 방법을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방침은 실제 사례랑 연결된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또 다른 개념의 시각화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 3번의 역방향 개념 확인 학습이라는 것이 생겼는 건가요? 그렇죠. 그 뭐든지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시험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개념도 한정이 돼 있고 네네. 그러니까 목차를 짠 거겠죠. 예. 그러고는 나올 수 있는 자료들도 한정이 돼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묶어서 출제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요게 핵심이 바로 네네. 역방향 개념 확인이라는 거죠. 그날 네네. 시험 전날을 모델로 역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날 시험지에 뭐가 나올지 역으로 거기다 다 넣어보는 거죠. 저희가 수능을 할 때 수능 당일부터 해서 이제 거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네. 내신도 뭐 디자인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런데 특히 이 공부는 사실은 진짜 학습량이 많아지는 의대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이게 진짜 역방향 학습은 필수죠. 네네. 이게 내공학적으로 봤을 땐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노트를 정리하겠다는 건 자기가 다 정리해서 암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특히 보면 17세 내에는 암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17세 내에는 그 내공학적으로 보면 되게 불안전해요. 물론 뛰어난 네네. 1%는 있겠죠. 네. 근데 보통 애들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네. 그 암기량을 채울 수 있는 뇌 용량이 되게 네. 작아요. 발전하고 있는 네. 단계라가.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어른들 중에 굉장히 이게 뭐죠? 이게 뉴런을 활발히 해가지고 한 사람 할 수 있죠. 네. 많이 한 사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념을 가지고 목차를 짜서 나올 수 있는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해가지고 그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럼 일단 목차는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그림 보면 보이시죠? 제일 네네. 왼쪽에 있는 이게 마인드 매핑이죠. 네. 근데 이거는 발산이죠, 발산. 네네. 발산하죠. 옛날에는 이게 발산하면 애들이 색깔별로 애가 다 정리해가지고 적으면서 정리가 되는데 요즘 애들 해보니까 5년 동안 네네. 이게 안 돼요. 출력이 안 돼요. 그 핵심 개념을 중심에 배치시키고 관련 개념을 가지로 이렇게 연결하죠. 색상과 기호로 하고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죠. 네. 그 연결하면 옛날 애들은 이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 애들은 독서를 했거든요. 네. 자동으로 돼요. 네. 그게 매일 생활에 뭐라도 읽거든요. 옛날 애들은. 네네. 근데 요즘 애들은 아무것도 안 읽죠. 그냥 이거죠, 이거 스크롤. 그러다 보니까 입력만 되니까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 보면 관계도 개청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개념 간의 관계 중간 그림 보이시죠? 그럼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마인드맵을 어느 정도 가지치기 하고 좀 노지가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목차가 있잖아요. 네. 목차를 이렇게 펼쳐 놓는 거죠. 그 네네네. 안에 그 목차 안에도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펼쳐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해봤자 한 마인드 매핑 해봤자 한 20개 정도 되죠. 그 안에 소 제목 들어가다 한 4개씩 되니까 80개쯤 이렇게 매핑을 해 놓는 거죠. 네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시 뽑아내는 거죠. 네네. 개념과 관계를 도용하면서 화살표의 인간관계 같은 걸 좀 예. 해서 계층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들다 보면 이제 복잡한 개념이 단순화되고 네. 논리적 알고리즘이 짜집니다. 출력 이제 오답 네네. 노트 그 서브노트란 말 들어보셨죠? 네네. 서브노트에 가름하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진화하면 이제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네. 가지고 연결 구조를 그리기는 그런 작업들이 네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때는 혼자 하기보다는 좀 예. 전문가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예.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네네. 자기들끼리 예. 협업지성을 발휘해서 연결 구조를 그리면 아, 네. 딱 떨어지겠죠. 말이 쉽지 요즘 애들 이 매핑도 못합니다. 뭐 이제 그거는 학생들 탓이라기보다는 저희의 뭐 교육적인 구조, 네네. 학생들이 놓여 있는 환경은 변화했는데 시험은 옛날 그대로 보는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렇다면은 개념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그 마인드맵은 입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은 출력이라고 네네. 그랬고 연결 구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네네. 20개를 다 연결 구조를 짜보는 거죠. 예. 예상 문제 25개를 다 짰다. 여기까지를 어느 정도 머리에 그렸다. 그럼 네네. 시험 잘 볼 수는 없죠. 이렇게 네네. 한다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안에 보면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럼 자료들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 자료를 붙여야 되죠. 그 자료를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교과서 자료, 네. 프린트 자료가 여기 예,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그렇죠, 뭐 그렇죠. 시사 자료도 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부교재도 주시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보면 그 평가 문제를 수능 문제에 넣기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자료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네네.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꼭 챙겨야 될 게 지도죠, 지도. 예, 예. 그럼 통사도 평가원 자료를 쓸만한 것이 있나요? 평가원 자료. 왜냐하면 이제 교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좀 쓸만한 게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통사 자료는 데이터 자체가 이제 작년에 수능 봤잖아요. 네. 수능에 보면 그 사회탐구 과목들이 지금 뭐 9개인가 있잖아요. 예. 9개 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능도 가르치세요. 예. 통사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지리 선생님, 윤리 선생님, 네네. 그 1강, 2강이 윤리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윤리가 중간고사 범위인가요? 윤리가 중간고사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들어가죠. 네네. 통합적 관점하고 아, 그 다음에 그렇군요. 그 행복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뭐 생윤이라든지 네네. 윤리와 사상 같은 게 이제 네네. 끌고 들어오는 선생님들 계세요. 특히 특목고나 이런데.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자료죠. 학교마다 자료가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요거죠. 요걸 넣냐 안 넣냐가 되게 중요하고. 네. 지리는 그 세계지리가 들어가죠. 세계지리가 들어가고 가끔씩 선생님 중에서는 보면은 세계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과학에서 지구과학 같은 원리를 엮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료라는 거죠. 숨은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넣어야 내신이 되죠. 좀 어려운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은 선생님의 수능이랑 선호도에 따라서 맞아요. 내신은 이제 좀 변화가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때 어떤 학교 선생님은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동시에 자격증 가진 쌤이 있어가지고 통과도 통사를 있는 쌤 봤다니까요. 지리랑 지학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애들이 네네. 그때 평균이 몇 점인지 아세요? 특목고인데 네. 48점이더라고요. 요 사이는 뭐 요 사이는 내신이 그렇지 워낙 않죠. 중요해서 그러시는 분은 없죠, 뭐, 없죠. 예, 그럼 학교 없으실 난리 거 아니에요. 나겠죠. 네. 그때는 뭐 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이게 새로운 바뀐 교과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측을 한다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교과서를 다 보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한테 제공도 하고 예. 뭐 온라인 업체에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행복과 정치의 관계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행복의 조건이 4개가 있는데 네네. 민주주의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불행하죠. 아, 불행한데 네. 이렇게 또 연결하는 건 좀 위험한데. 민주주의가 이제 네. 하는데 그 이론들이 막 나와요. 네네. 그 예전엔 그냥 답답적으로 나오는데 저도 문제 만들다 보니까 헌법재판도 들어가고 아, 계엄령도 그렇군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민의 정치 참여도 들어가고 네네. 국회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막 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네. 작년에 노벨상 받은 게 뭐냐면 국가의
국가는 왜 망하는가? 이게 노벨상이거든요. 네네. 국가의 어떤 위기,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 이게 작년 노벨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론들도 들어가다 보면 내고 싶은 그 신문 네네. 기사라든지 사례가 예, 너무 예. 많으니까 올려놔마 예. 선생님 중에 어떤 급발진하는 데도 많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숨은 자료라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네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통계 자료가 이제 AI가 들어서서 진짜 잘 만들어져요. 네. 고위 선생님들도 나도 만들어 보니까 진짜 잘 만들더라고, AI가. 네. 새롭게 이제 자료 뭐 한 5페이지 되는 걸 그냥 인포그래픽 뭐 이렇게 만들거나 네네. 아니면 그 PPT로 만들거나 여러 네네. 가지로 보면 자료를 금방 만들거든요. 예. 데이터 기반으로. 그런 것도 들어오니까 AI가 들었기 때문에 참 재밌게 통계 데이터가 활용될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네. 잘못하면 네.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시는 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봤던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보려는 것은 네네. 좀 정태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네네. 그죠? 구조적 공부라 그러면 이 자료 속 숨은 비밀 찾기는 동태적. 네네. 지금 펄펄 살아 움직이는 자료 같은 걸 잘 활용해서 그렇군요. 공부하는 게 되게 그렇게 중요한 것 말씀하시니까 같습니다. 또 이해가 잘 됩니다. 최근에 어떤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통합사회도 네네.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자료를 활용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과정이라도. 작년 거까지 해가지고 네네. 쭉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윤모도 조금 그렇죠. 확인해 작년 봐야 되겠다, 6모, 그죠? 예, 예. 9모, 그러니까 3, 6, 9, 11인가요? 예, 예. 네 분 보나요? 애들은 주로 이제 그 정도 보죠. 거기 나오는 그 모의고사에서 보고 있던 그 지문들 있죠. 지문들을 보셔야 돼. 그 선지를 맞고 틀는 건 네네. 중요한 게 예. 아니고 아, 그래요? 그걸 변형 많이 시키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게 독해를 키우는데 되게 네. 중요하고 선지는 되게 약해요. 거의 한 90%다 맞으니까 통합사회는. 근데 선지를 수능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때 모의고사 활용을 할 때는 학교 자습서 정도로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맞아요.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학교 제일 좋은 거는 학교 교과서 자습서 문제를 모의고사로 활용하고 네네. 평가 문제를 예, 예. 학교에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붙이고 네네. 그다음에 뭐냐 교육청 모의고사 정도 네네. 붙이는 게 모의고사 활용이라고 할 수 네네. 있겠죠. 범위는. 그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음. 기출 문제 풀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애매한 구조인데 지금 말씀하셨는 것만 해도 문제의 양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기출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거의 작년 뭐 경량 막 설명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만드셨죠, 이거는? 그렇죠. 개념을 안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통합사회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례가 중요하니까 사례가 다 네. 바뀌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 기출에서 올해는 내가 볼 때는 한 10%도 안 나오지 않을까? 지리 같은 경우는 좀 연관성이 좀 있겠지만 네네. 나머지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행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 케이스가 다 바뀌니까 근데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교과서가 이게 다 바뀌었지만 바뀐 교과서를 기출문제 대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개념 확인할 때도 지금 저기에서 참 좋으신 말씀인데 퀴즈를 만들어 보거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누기는 좀 지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힘들 것 같고 개념 확인해서 저 세 가지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사이 고등학교는 시험 과목이 한두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퀴즈도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 이제 다 외우면서 그 시험 전날 한번 자기 걸 리뷰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이 현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원장님 드네요. 말씀이 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했던 얘기가 6단계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네. 1단계로는 일단은 목차를 기본하여서 개념을 학습해야 된다. 그게 1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문제풀이 우리 학교 자습서를 가지고서 문제를 먼저 풀어라. 왜냐하면은 본문을 꼼꼼하게 읽고 노트 정리를 하다 보면 벌써 시험 대비는 늦다. 그러니까 문제를 기반해서 일단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이런 게 중요하고 문제에 나오겠구나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교과서 본문을 정독하면서 학교에서 나왔는 다른 자료를 같이 봐라. 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주셨는 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를 가지고서 이제 적용해서 애들한테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학원을 보내거나 저희도 뭐 이거 블로그에 띄울 테니까 4단계는 뭐 별로 무리 없이 그렇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5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트한 오답풀이라고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오답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좀 설명을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자기가 틀린 거에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오답에도 보면은 자기가 개념을 개념을 몰랐는지 네네. 아니면은
두 번째 보면은 시험에 보면 선지들이 있거든요. 개념을 알고 있는데 1번, 2번 선지들 있잖아요. 네네. 그 이거 어떻게 풀지 몰라서 틀렸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보면 요즘 시사 자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걸 적용할 때, 응용할 때 와디프라 그래가지고 예. 적용하는데 오답을 못했는지 이런 걸 세밀하게 나눠봐야 네네. 돼요. 예, 예. 그러면 아, 유형화가 되거든요. 네. 그 자기가 what을 몰랐다? 이건 스마트한 오답이라기보다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how를 몰랐다 그러면 선지 독해를 집중적으로 네네. 해야 되는 거고, what if를 몰랐다 그러면 자료 통계를 좀 네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오답에 뭐냐 하면 자기의 약점을 전부 다 보완할 수 있는 게 스마트한 오답이 되겠죠. 오답도 그냥 유형을 나눠야 돼요. 어디를 몰랐는지. 그럼 이때도 메타인지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메타 스크린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네네네. 개념들을 시험 문제 풀 때 스스로? 모니터링 예, 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 할지를 네네. 그 전략이 그 안에서 모니터링 하면 자기가 어디를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네네. 당연히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겠죠. 네네. 선생님이 학원 다니면 선생님이 돼야 되겠고 아니면은 네네. 학교 선생님한테 받거나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네. 방식으로 오, 또다시 네. 오답으로 돌아가서 스마트하게 예, 예. 피드백 해야 되는 그런 선수가 있는 거죠.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6단계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출제자의 관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을 테인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일에 학생이 본다면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풀면서 많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도전해서 많이 틀려보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그 득점 포인트를 높이는 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 조금 더 이렇게 게임하듯이 득점력을 높여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즐겁게 나아가야 되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학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를 먼저 풀라고 하면 이게 틀릴까봐 되게 두려움이 있어서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풀겠다. 그럼 결국에는 너무 시간이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6단계를 한다면 뭐 누구라도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수준에서는 엄청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